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대표하는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9월 모평 시험지가 열렸죠. 아마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땠나요? 속이 시원했나요? 아니면 시험 치고 나서 더 찝찝했나요? 시원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때까지 진짜 이번 이 여름에 미친 듯이 내가 했는데 라는 생각에 아마 9월 모평 시험이 시원했을 것이고 9월 모평에 어정쩡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 어정쩡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의기소침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9월 모평을 딱 치고 났더니 그게 여실히 눈앞에 그 점수가 드러났을 때 약간 두렵겠죠. 수능이란 시험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애들마다 이번에 9월 모평은 체감도가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9월 모평은 보기 하나하나가 맞아요. 까다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쳤을 때도 그렇고 시험 치고 난 후도 그렇고 우와 잘 쳤어 뭐 이런 친구들보다는 이거 답이 뭐지? 나 이거 답 진짜 궁금한데 채점을 하면서도 이거 왜 틀렸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랑 같이 이제부터 이 파트에서는 10번과 12번 문제와 16번 문제로 대표되는 3단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 10번 문제가 바로 2014년도 수능 기출 문제랑 동일했던 그래프 나였던 거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맞추고 틀렸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때까지 풀었던 기출 문제를 다 너의 것화했는지 아니면 문제집 때는 나 한 권 뗐다, 두 권 뗐다, 세 권 뗐다 이런 문제집 떼는 수준으로 이와 같은 기출 문제를 보고 있었던 건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1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맞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얘들아 뒷걸음질 치듯이 소가 뒷걸음질 치듯이 맞추는 거 말고 얘들아 여기는 10번에 해당되는 문제 내가 정확하게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딱딱 풀어낸 친구들이라면 이와 같은 10번의 문제를 맞췄겠죠.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이라면 기출에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진 겁니다. 반면에 이 1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틀렸다. 사실 이거 무슨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감도 못 잡겠더라. 특히 나는 거기 나와 있는 디귿 이거 디귿부터 모르겠더라. 얘들아 이 디귿부터가 디귿이라고 얘기해. 물론 니은은 사실 과학적인 감각이 좀 발달해야 된다면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기출문제 그대로 있던 보기 문항이었기 때문에 디귿을 과감하게 딱 체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너 기출 분석이 안 된 거야 얘들아. 안 된 거야. 그럼 너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냐고. 기출에 대한 네가 틀렸던 거 다시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자, 내가 뭘 몰라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고 내가 이게 뭐 때문인지를 모르면 얘들아 무서운 시험이야. 근데 이와 같이 10번에 내가 디귿을 몰랐네. 그러면 기출을 제대로 안 본 거구나. 그럼 나 이제부터 뭐 하면 되죠? 기출에 틀린 거. 네가 대부분 풀어놨던 기출 문제집 안에서 틀린 거를 오답노트 했습니까? 오답노트 합니까? 오답노트 했냐고요. 오답노트 하시라는 겁니다. 알았죠? 제가 10번 틀렸던 애들, 10번에 디귿 틀렸던 애들 오답노트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될 정도로 너는 지금 너희들 딱 보는 10번에 해당되는 문제 가지고 구멍이 발견된 거니까 발견되지 않은 구멍이 곳곳에 다 있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답 노트 하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 12번 문제 볼까요? 제가 하도 성격이 강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모평 분석을 하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저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군요. 자, 12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면 저는 현장에 있는 애들이 12번을 틀렸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현장에 있는 이제 현장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번 주말에 얼마나 많이 만날까요? 당장 오늘부터 만나겠죠. 쫙 이번 일주일 동안 애들을 쫙 만날 건데 12번 틀린 애들 자리에 일어서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야 되네. 자, 3단원에 해당되는 시험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신경계입니다. 신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랬죠. 예전에 생물 1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이 생명과학 1에서 이와 같은 신경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까지 했죠. 자, P, Q, R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나?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P, Q, R이라고 얘기하면서 P 쪽으로 당겨지면 교감이다. 그 다음에 Q 쪽으로 뒤로 밀려지면 부교감이다. 얘들아 이거 심장에서 반드시 출제된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까지 있었죠. 이것까지 했는데 틀렸던 애들은 내가 현장에서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애들 중에 내 문제풀이반 들었던 애들 있지. 했잖아. 알았지? 했는데도 얘들아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내 수업 제대로 들은 거니? 그죠? 오케이? 수업 들을 때 딴짓 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히 나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거니까. 되니? 자, 거기 나와 있는 가라고 얘기하는 애들은요. 작전부터 자후로 밀려나고 있는 거 보이니? 그치? 천천히 느려졌잖아요. 부교감 신경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애들 자극으로 앞당겨진 거 보이나요? 교감신경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기억하고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아 그리고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골격근의 수축을 조절한다. 네 말했죠.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율신경은 여기 나와 있는 자율신경과 관련돼 있는 분명히 근육 가지고 얘기 나올 거라 그랬지. 내장근, 심장근 그치요? 반면에 골격근은 체성신경계, 대뇌 지배를 받는다 라고 얘들이 세트로 묶일 거다 라고 얘기하고 수위 조절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이 니은에 해당되는 보기 문항 이건 분명히 더 발전할 거야. 알았지? 자 마지막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 애들 질문이 왔더라고요. 어떤 친구한테. 쌤 이게 심장박동이잖아요. 심장박동이면 연수가 중추예요. 근데 연수가 중추인데 이 연수의 중추에 왜 이와 같이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라고 하나요? 오 마이 갓. 얘들아 그러면 연수에서부터 바로 신경세포체가 쭉 들어있으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건가요? 연수, 즉 우리가 말하는 심장. 선생님 예를 들어서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켠다 끈다 했던 거 기억나니? 문제풀이 수업할 때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켠다 끈다 했었을 때 중추가 연수인 건 맞아 얘들아. 중추가 연수에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려면 척수를 통해서 손으로 뻗어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았니?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척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연결 통로였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척수로부터 뻗어나가는 거. 좀 더 엄밀히 얘기를 해보면 B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교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거의 부분에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개념 정리된 걸 꼼꼼히 읽고 있나요? 제 교재에 해당되는 개념 정리 파트를 꼼꼼히 읽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여기 나와 있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뻗어나오는 위치 자체가 척수로부터 척수 가운데 부분부터 뻗어나온다, 척수 이하로 뻗어나온다, 아니면 연쇄에서 저 위에 척수 이상에서 뻗어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일일이 다 적혀져 있죠. 사실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꼼꼼히 선생님 교재에 있는 개념 파트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대부분 다 EBS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EBS에 해당되는 수특이나 수화안에 해당되는 부분에 개념 파트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거. 사실 선생님 이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선생님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마무리할 때 그 전에 수능 완성에 해당되는 걸 쭉 읽어주면서 얘들아 이거 봐라 와 되게 신기하게 이런 말이 적혀져 있네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귿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거 틀렸던 친구들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자, 그 파트만 꺼내서 읽으시라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선생님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에 개념 파트 딴 거 읽지 말고 신경계 파트만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밑줄 꺼 가면서. 알았죠? 이렇게 얘들아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해하기 이전에 빨리 여러분들은 해결책을 통해 빨리 해결해 놓으세요. 뒤로 미루지 말고. 자, 우리 16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면 쥐를 통한 면역 반응의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쥐를 통한 면역 반응 실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 나와 있는 그 표는 되게 익숙합니다. 선생님 알기로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이죠.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이자 선생님의 500제 문제 안에도 이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특강을 하다가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럼 선생님은 이거 이렇단다 저거 이렇단다 똑같이 설명해 줬죠. 네, 이번에 16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었던 그런 문제랑 되게 유사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애들 수특 풀었던 애들이라면 다 맞췄겠네. 수능 특강 풀었던 애들이라면 다 맞췄겠네 라고 생각하고 정답률을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해당되는 연계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율, 그러면 수능 특강을 보고 수능 완성을 열심히 보면 되겠네. 니 이때까지 열심히 봤잖아. 봤는데도 얘들아 이게 안 나왔던 거잖아. 봤는데도 풀었는데도 틀렸다는 거잖아. 그지 않니? 그럼 얘들아 EBS와의 연계율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한 문제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습관과 그리고 제대로 잡혀져 있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 그대로 나와봤자 계속 틀린다는 거는 EBS 풀었든 안 풀었든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목 안에서는 주제가 동일하게 동시에 연계되어서 나왔다 할지라도 네 개념의 여부에 따라서 네 개념의 깊이 여부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되니 당연히 여러분들은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에 특히 방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열 처리했다 뭐 했다 체액성 면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개념이 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나 개념은 제대로 됐어 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그럼 특히나 수부안을 제대로 봤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방금 선생님 앞에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오답 노트 하시나요? 라고 얘기했죠. 이제 반대로 갈게요. 자, 3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오답 노트 하시나요? 자, 이때까지 오답 노트 안 했던 친구들이 있겠죠. 안 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안 했는데 또다시 다 잘라가면서 하긴 힘들다 알았지? 자, 그러니 우리 뭐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2단원하고 3단원에 해당됐던 문제들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 있었던 것만 발췌해서 네가 틀리는 것만 정리해 두세요. 물론 이 정리를 선생님이 이번에 파이널에 해당되는 개념편에 합니다. 파이널의 개념편에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이거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란다. 이거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란다. 이렇게 선생님 눈에 딱딱딱 거슬리는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거 하면서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하면 그렇게 선생님 파이널의 개념편에서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자기 틀렸던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월 우리 지금 현재는 9월이죠. 9월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으로 애들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 9월에 얘들아 작년에 이런 친구가 있었단다. 9월에 50을 받은 거야. 나 조용히 와서 선생님한테 귓속말하는 거죠. 선생님 저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럴 정도로 얘들아 막 너무 들떠 있어가지고. 근데 9월에 잘 보는 거 9월에 잘 보는 게 그렇게 좋니? 아 9월에 잘 보는 게 그렇게 좋나? 니는 9월에 잘 보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나? 얘들아 9월에 잘 보는 게 좋나? 11월에 잘 보는 게 좋나? 아닌가?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얘들아 9월에 좀 못 보면 어때 얘들아? 9월에 좀 못 보면 뭐 11월에도 여전히 못 보나? 9월에 해당되는 부분에 잘 봤던 애들아 지금 이제부터 나도 모르게 얘들아 힘 빠진다 알았지? 그거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되고요. 9월에 좀 못 봤던 애들아 바짝 정신 차리세요. 이번 여름에 내가 넉나가 있었나 보네. 이번 여름에 내가 멍하니 있었나 보네. 아 그러면 이 점수 받는다는 거구나. 와 미쳤어 이러면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툭툭 털고 지금은 일어나세요. 선생님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하라는 게 있었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틀렸던 문제들 2단원하고 3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오답 노트 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경계 파트, 신경계와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개념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서 자 이와 같은 빈틈을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11월에 해당되는 부분에 수능 성적을 기대해 보자고요. 그러니 힘내시고 이제부터 이 영상 보자마자 딱 덮고 시작하세요. 시작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웨어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대표하는 박지영 선생님이었습니다.